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척추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남기세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좋은 얘기 말씀드리려고 다시 출연했습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강한 허리 2탄, 요통 어떻게 운동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허리 디스크만이 원인이 아니고 기타 내부 장기가 요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척추 내에 있는 신경인 척수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우울증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서 단순히 약 물리치료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타 원인을 꼭 찾아서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아는 디스크 협착증 같은 뼈나 신경의 원인이 아닌 나쁜 원인일 가능성도 뉴질랜드 논문에 따르면 약 6% 정도에서 그런 게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논문을 하나 또 찾아봤는데 홍콩에 있는 그 논문입니다. 홍콩에서 연구한 이곳에서는 약 전 요통 환자의 0.5% 정도에서는 뭐 암이나 혈관 이상 등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논문을 또 하나 찾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00에 1명 정도는 단순한 디스크나 협착증, 근육통 이런 게 아닌 나쁜, 예를 들어 암 이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해야 되고, 정확한 허리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놓치기 쉬운 꼭 잘 치료해야 되는 병의 대표적인 게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는 엑스레이는 멀쩡하지만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균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둔부증후군, 이상근 증후군, 그래서 허리가 아닌 엉덩이에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혹 신경의 종양이나 근육의 종양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서 이런 기타 원인을 꼭 잘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해서 이런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원인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혹시 그런 나쁜 게 아니라 단순 디스크나 허리, 염좌, 뭐 협착증 같은 병 분명히 서둘러 수술할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부탁하시듯이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게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흔한 병도 수술하는 게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 가장 대표적인 게 마비가 있을 때입니다. 마비가 있을 때는 수술 안 하고 비수술 치료로 신경마비가 돌아올 확률은 5% 미만이지만 수술을 했을 때는 그 신경마비가 돌아올 정도는 70% 정도로 좀 더 회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흔한 병이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했을 때 1년 내에 통증의 정도도 훨씬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게 맞다라고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요통이 있을 때 운동하는 게 맞는지부터 우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통이 있으면 운동을 해서 허리를 고칠 수 있지요? 그게 맞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효집 박사님도 통증이 있을 때 웬만하면 통증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운동을 하는 게 좋고 가만히 쉬기만 하는 건 나쁘다 얘기하셨고, 제가 존경하는 정천기 교수님도 디스크 있을 때 아픈 건 맞다. 하지만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움직여라 얘기하셨고,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의 재활의학과 교수님 정선근 교수님도 너무 아플 때는 쉬고 쉰 정도가 웬만큼 운동해도 될 정도로 통증이 좀 줄었다. 이럴 때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서서히 해라. 그리고 통증이 많이 좋아졌을 때는 적극적인 근력 강화 운동 및 가벼운 구기 종목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성근 선생님이 주장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허리를 운동을 해라 하는 거는 모든 의사들의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성근 선생님은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은 절대로 하지 마라 또는 가능한 하지 마라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한국물리치료학회지에서도 구부리는 운동, 젖히는 운동, 구부렸다 젖혔다 하는 운동을 했을 때 구부렸다 젖혔다, 즉 구부리는 운동도 일부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게 있었고, 많은 의사들이 믿고 신뢰하는 노스 아메리칸 스파인 소사이어티, 나스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요. 거기에 구성원들은 미국 가정의학과, 미국 정형외과, 미국 마취통증과, 미국 신경외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미국 재활의학과 의사 등이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서도 허리를 운동을 해라, 그러면 통증이 좋아진다 라는 제안을 하였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 레커멘데이션 하는 이유가 정도가 에비던스 레이팅 B 정도로 운동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라고 강조하였고, 여기 구절을 저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운동이 도움이 되고 그 운동으로 맥킨지 운동과 스파인 스테빌라이제이션 운동이 재발을 줄인다, 그리고 통증, 허리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단순히 맥킨지 운동뿐만 아니라 척추 안정화 운동이 도움이 되고 그 저희들이 논문에 믿을 수 있는 정도는 B라 강조해서 맥킨지 운동 말고 다른 운동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비던스 레이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에비던스 레이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말을 할 때 의사들은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학문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논문,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 계획을 짤 때 랜덤나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 즉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계획된 방법으로 연구를 했을 때 에비던스 레이팅 A,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호트 스터디 등 약간 조금 연구 방법이 조금 애매모호할 때 레커멘데이션 그레이드 B,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등 약간 조금 더 연구 방법이 조금 확실하지 않다, 그럴 때 C, D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심플하게 얘기해서 논문에 믿을 수 있는 정도가 A라면, 즉 어떠한 저 나스에서 A라고 강조를 했을 때는 이 이야기는 거의 100% 믿어도 된다, 이런 뜻이라 약물 치료가 허리 통증을 줄이고 허리 아픔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A, 꼭 100% 믿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B라는 얘기는 거의 믿는 것이 맞다, A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이 말은 맞는다라는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C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C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권고할 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약간 한 거라, C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은 의심해도 되는 거고요. 마지막 D라는 거는 여러 의사들의 의견, 즉 믿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즉 요 D 정도 되면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결론적으로 운동하는 게 요통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재발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분이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요 슬라이드에서 좀 전에 강조한 신전 운동뿐만 아니라 척추 안정화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 정성근 선생님이 얘기한 허리를 뒤로 젖히면 된다, 그리고 뒤로 젖히면 되고 앞으로 숙이면 안 된다에는 다른 의견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얘기를 잠깐 접고, 우선 운동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냐? 그러면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허리에 도움이 되냐를 얘기하는데요. 근육이라는 게 크게 타입 A, 타입 B로 구분을 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그 근육세포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왼쪽처럼 빨간 게 많은 세포가 있는 반면에 하얀 게 많은 근육이 있는데 요거는 근육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져지는 거고요. 타입 1과 타입 2의 차이는 뭐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의 수축 속도는 느리지만 이 수축을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는 근육을 타입 A라고 그러고 흔히 달리기 할 때 휙휙 움직이는 것처럼 빠르고 강하지만 쉬 지치는 근육을 타입 2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자세 유지하는 근육들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수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타입 1 근육이 많은데 이런 근육을 강화시킬 때 저희는 타입 1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해놨는데 달리기를 하더라도 마라톤 선수가 있고 단거리 100m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마라톤 선수들은 분명히 달리기 운동인데 대부분 삐쩍 마르고 근육이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타입 A, 즉 근육이 수축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잘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을 가진 분들입니다. 결국 장기간의 운동을 하는 데는 즉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이렇게 약간 마른 이 산소 소모도가 많아서 지치지 않는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는 근육들은 이 단거리 100m 선수들처럼 좀 밖에서 볼 때 우락부락한 근육도 속도는 빠르지만 지치는 근육인 거고 헬스클럽에서 멋있는 근육인 그런 우락부락한 근육은 자세 유지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냐에 있어서 타입 1, 타입 2가 있는데 타입 1 근육, 즉 지속적으로 수축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근육은 그렇게 타입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위치, 예를 들어 목 근육, 허리 근육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도 또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냐에 있어서 이 위치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 유지근 그렇고요. 왼쪽 그림의 왼쪽에서 보면 목부터 시작해서 뒤쪽에서 엉덩이, 허벅지 가는 요 근육과 배부터 시작해서 무릎 앞까지 내려오는 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근육으로 구분을 지면 좀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감자탕이라고 돼지 척추뼈 드실 때 보면 뼈 사이에 붙어 있는 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로 표현하는 그게 자세 유지근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를 강화시켜야 요통이 안 생기는 거고 헬스클럽에서 보는 우락부락한 근육은 자세 유지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양이 예쁘고 힘쓰는 데 도움이 되는 근육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사진하고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약간씩 다른 자세가 보여주는 이게 무슨 얘기냐? 자세 유지근 중에 뒤쪽은 강화되었는데 앞쪽이 강화되지 않을 때는 허리의 요추 전만이 증가되고 골반이 앞으로 틀어지게 되면서 또 요통이 생길 수 있는 근육, 요통이 생길 수 있는 자세가 나오게 되고 배 쪽 근육은 강한데 뒤쪽 근육이 약하면 골반의 전만이 없어지면서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 한쪽 근육만 강화되고 한쪽 근육은 약화됐을 때는 바른 자세가 유지되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근 선생님이 얘기한 뒤쪽 근육을 자세를 강화시키고 앞으로 숙이는 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숙이는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요통이 또 올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세 유지근, 즉 배로 치면 앞쪽과 뒤쪽 근육을 다 강화시키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주장이라기보다는 나스라는 세계적인 학회에서도 주장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진 역시 자세가 한 군데, 예를 들어 등에 이상이 있으면 허리에 이상이 올 수 있고 허벅지에 이상이 있으면 등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킨지 운동 말고 스파인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해도 허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스파인 컨디셔닝 프로그램, 즉 나스라는 학회 단체에서 얘기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비욘디 이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스파인 컨디셔닝 프로그램은 정성훈 선생님이 얘기한 거하고 약간 다르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 스파인 컨디셔닝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과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는 스트렝스닝 운동, 즉 스트레칭 운동과 강화 운동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가 뭐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을 하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 유지근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타입 1 근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떤 근육이다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자세 유지근들은 되게 속 근육, 겉에서 보이는 울퉁불퉁한 근육이 아니고 미세한 근육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등뼈 양옆에 있는 작은 거 허벅지 안쪽 근육, 그 다음에 앞쪽에서 보면 흔히 얘기하는 가슴 쪽 근육, 배를 옆으로 둘러싸는 근육, 허벅지 앞쪽 근육,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흔히 많이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대개 이 정성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회복하는데, 우리가 수술하거나 아프고 나서 회복하는 데는 보통 한 달 이상, 보통 4에서 6주 정도가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어느 간격으로 하냐 그러면 운동을 너무 매일 할 경우에는 되려 근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한 번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요. 운동의 강도 정도는, 달리기 정도는 솔직히 버거우신 경우가 많으니까 천천히 걷는 그런 산책 말고 속보 정도를 2, 3일에 한 번씩 1시간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할 때는 바로 스트레칭이나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빠른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한 후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런 운동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파인 컨디셔닝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 목부터 하겠습니다. 목은 저 그림에서처럼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틀고 한 5에서 10초 쉬시고요. 이렇게 틀고 5에서 한번 10초 쉬시고, 그 다음 목을 좌에서 우로 이렇게 돌려서 5에서 한번 10초 쉬시고,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돌려서 5에서 한번 쉬시고, 이렇게 해서 한 5번, 5회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이런 운동을 한두 번, 즉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목 주위 근육이 강화돼서 목 디스크 발생 가능성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헤드 롤 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닐 백 익스텐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고양이 자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위에 그림처럼 등을 최대한 하늘 천장 쪽으로 올리고 엉덩이를 앞쪽으로 밀고 팔을 쭉 펴는 자세를 했다가, 아래 그림처럼 최대한 엉덩이를 바닥에 앉히고 허리를 쭉 펴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요. 이거 역시 천천히 해서 끝에서 한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면 되고, 한 번에 5회에서 10회 정도 해주시면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운동은 이상근 같은 거, 그 다음에 배 쪽에는 외복사근, 이런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건데요. 사진에서처럼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걸쳐 놓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리고 끝에 가서 5초 정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 반대쪽으로 마찬가지 행하시면 되고요. 5에서 10회 하면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배 근육이 다 스트레칭 됩니다. 네 번째는 흔히 한쪽 다리 쪽으로 허리를 윗몸 구부리는 운동인데요. 이거 역시 반대쪽 마찬가지로 하고 해서 총 오른쪽 5번, 왼쪽 5번 이렇게 10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스트레칭 동작인데요. 방바닥에 누워서 왼쪽 다리를 가슴까지 쭉 잡아서 당기는 거고, 뒤쪽 근육과
허리 뒤쪽 근육, 허벅지 뒤와 허리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입니다. 5초 정도 잡고 쭉 당기고 숨 쉬는 거고요. 반대편 다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한 5에서 10배 정도 하시면 스트레칭 운동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허리, 목의 강화 운동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버드독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치 개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양팔로 들고 오른팔 들 때 왼다리 드는 식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이 상태로 5에서 10초 정도 자꾸 버티는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플랭크 자세. 많이 알고 계시죠? 팔꿈치로 기대고 이렇게 있으면 부들부들 5초, 10초만 돼도 많이 떨리실 텐데 떨리시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 역시 매우 허리에 도움이 되는 동작에 꼭 하시고요. 이게 된다 그러면 옆으로 또 이렇게 해서 근육 옆쪽, 허벅지 옆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모디파이드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 9번째는 힙 브릿지에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심으로써 대퇴, 엉덩이 근육과 배 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브도미널 브레이싱이라고요. 통증이 올 때 많이 하는 자세인데 평평한 바닥에 누워서 배꼽을 이 땅바닥 쪽으로 쭉 눌러서 요추 전만을 없애는 자세입니다. 이런 동작 역시 통증이 줄고 여러분들 배 쪽 근육,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브도미널 크런치라고 그러죠. 편편한 바닥에 누워서 머리와 배 상체를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살짝 들어 올리고 버티는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을 하고 최대한 버티고 쉬고, 버티고 쉬고, 그러면 여러분들 배 쪽 근육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동작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허리 요통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되고 치료된 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약이, 즉 어떤 치료가, 어떤 시술이, 어떤 수술이, 어떤 주사가, 어떤 운동이 모든 허리에 좋다, 이런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병에 따라 이런 동작이 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사가 해가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항상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 이게 진짜 병이 뭐지부터 먼저 생각하고, 진단이 내려진 뒤에도 이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하시는 얘기가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하루에 2번 운동이 조금만 빨리 일어나고 조금만 쉬지 않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신다 하면 여러분들 허리 아프지 않고 오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매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항상 보는 슬라이드인데 오늘도 열심히 내가 내 몸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꼭 항상 반성하시고 빼먹지 않고 매일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환자분들께 이제 하세요 그러면 시간 날 때 내일부터 할게요 그러는데,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연속극 TV 프로그램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거기서 한 얘기 시작 바로 지금 이 유튜브를 본 뒤부터 오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다 그러면 100세까지 아프지 않고 튼튼한 허리로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정선근 교수님이 유튜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안 가고 요통 낫는 방법? 환자분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병원 안 가도 다 낫는 병이 아닌데, 예를 들어 암일 수도 있고 혈관 이상일 수도 있고 마비 상태로 수술해야 될 수도 있는데 했는데, 그 밑에 빨간 줄 보이시나요? 이럴 땐 꼭 병원 가야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슬라이드를 좀 잘못 만드셨네, 환자분들이 위에만 읽고 밑에를 안 읽으면 오해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대부분 청취자분들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모든 보험약관이나 보면 이렇게 혜택 줍니다.
단 이럴 때는 안 됩니다. 즉 어떠한 치료건 어떠한 약이건 어떠한 운동이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가능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과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의사 한 명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다른 의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3탄은 제가 다양한 주사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궁금해하셔서 질문 올려주신 분들께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JM님이 하신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통 운동 방법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구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이러면 안 되고 반성하면 제일 먼저 바르게 앉는 것부터 먼저 하고요. 정성근 선생님이 얘기한 맥킨지 운동인데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뒤로 최대한 제치고 목도 최대한 제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동작을 하고 한번 쭉 숙이고 이런 동작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이 뒤쪽에 되게 저희 허리하고 뒤에 허리받침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를 허리받침 쪽으로 밀어주는 운동.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쉬고. 즉 허리로 허리받침을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는 스트레칭 운동.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맘님이 무릎에 통증이 있어 운동 시 침대에서 해도 되는지요?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요가 매트라고 약간 푹신푹신하지만 그렇다고 꿀렁꿀렁거리지 않는 이런 매트에서 운동하는 걸 주로 권하고요. 침대에서 해도 되는데 침대가 너무 꿀렁꿀렁거릴 때는 잘못하면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하시면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 10주님 머리 감을 때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안 아프게 머리 감는 법이 있을까요? 샤워 말고 머리만 감을 경우에요. 우선 허리 아픈 원인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일에 허리 아픈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쁜 이상한 병만 아니고 단순히 척추뼈 근육 문제라면 우선은 약 먹고 조금 쉬시는 게 좋고, 되게 허리라는 게 앞으로 숙일 때 아픕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못할 수 있는데 이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미장원에서처럼 뒤 어디에 기대, 저 같은 경우는 욕조 같은데 기대 앉고 부인, 저 같은 경우는 결혼했으니까 집사람이 있으니까요. 집사람 보고 해달라고 그러고, 만일에 정 안 되면 서서 머리만 숙여서 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해피바이러스님, 저는 사무직이라 종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특정 질환이 있지 않은 건데 평소 생활 습관 알려주세요. 예.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저 역시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선 내가 생각하기에 큰 병은 아닌 것 같고, 운동 한번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갈래. 그렇다 그러면 우선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5분 정도 일어나서 허리 스트레칭,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서기 힘들다 그러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뒤로, 의자에 앉아서 하는 뒤로 하는 맥킨지 운동, 그 다음에 허리를 뒤쪽, 그 허리 받침을 밀어주는 허리 근육 강화 운동, 그 다음 옆으로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박춘배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배를 땅에 대고 누우면, 즉 허리가 참 아파요.
이 얘기가 배를 땅에 댄다는 얘기는 엎드린 자세를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엎드리면 허리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디스크 환자나 만성 디스크 변성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하게 통증이 올 때는 엎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박춘배님은 엎드리는 경우에 더 허리가 아프신 것 같습니다. 복부 비만 때문일 수도 있는데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병원을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선 흔히 약국에 가면 타이레놀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먹고 쉬는 자세를 엎드리지 말고 옆으로 눕고 새우처럼 구부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아지면 통증이 약간 감소된 상태에서 다시 엎드리는 운동,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파인 컨디셔닝 엑서사이즈 또는 프로그램 운동을 한 번씩 해보고 그 중에 아픈 운동은 빼고 안 아픈 운동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흥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물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서 코어 운동을 하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프면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저희 경우 대부분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허리 운동하세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치료할 때 우선은 이게 내가 꼭 수술할 병인지 먼저 확인하고, 수술할 병이 아니라 그러면 통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약, 물리치료, 주사,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까지 해서 통증을 빨리 줄여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흥님이 만일에 병원에 안 갔다 그러면 우선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병원 갈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우선 타이레놀 같은 약을 먹고, 만일 코 운동을 할 때 그 약만으로 통증이 줄어서 할만하다 그러면 그냥 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일에 타이레놀 같은 약을 먹어도 통증 조절이 안 돼서 운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 가서 주사 치료 정도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시술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운동이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내가 그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다, 즉 디스크라는 게 터진 위치에 따라서 항상 허리를 숙이면 아픈 게 아닙니다. 어떤 디스크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더 심하게 통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한 통증이 오는 동작은 피하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 정도는 참을 만해 하는 코어 운동만 하면서 우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님이 말씀하셨는데 허리가 아프다, 어떨 땐 어깨도 아픕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그것 때문에 통증에 더 예민해질 수 있고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최악의 경우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눈뜨기도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조차도 허리 디스크라 하더라도 통증이 웬만하다면 참고 운동을 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수 없지만, 허리 아픈 상태가 오래되면 그로 인해서 온몸이 다 아플 수 있고, 어깨에 특별한 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병이 없이 단순 근육통도 심각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기본적인 타이레놀 정도는 거의 해가 안 되니까 드시고 통증 조절하고 빨리 운동을 해서 통증에서 벗어나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탁구의 왕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 탁구 하루 3-4시간 주 5회 치는데 드라이브를 배우는 과정인데 허리가 자주 아픕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즉
탁구를 할 때만 아픈 건지 아니면 하기 전에 후에도 다 아픈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만일에 할 때만 아프다 그러면 큰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탁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탁구를 하거나 안 하건 계속 아프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이상이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약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좀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탁구를 배우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잘못하면 허리의 근육인대가 손상이 심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라 확가천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허리 운동이나 재활 말고 꼭 수술 받아야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게 허리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나쁜 병, 뭐 암, 감염 이런 거 말고 디스크 협착증, 만성 디스크 변성증, 뭐 이런 흔한 척추, 뼈, 인대, 디스크, 신경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요통일 경우에는 대부분은 비수술이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 첫 번째가 마비가 있을 때입니다. 즉 감각이 무디고 힘이 잘 안 들어갈 때는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몇 달을 버티다 보면 나중에 디스크는 좋아졌는데 마비가 돼서 감각을 못 느끼거나 다리 힘이 약해져서 쩔뚝거리며 평생 생활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비 증세가 있을 때는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이 마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때는 꼭 서둘러 수술 받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가 지옥 같을 때입니다. 왜 이럴 때는 수술을 권하냐? 저희가 필요에 따라 마약을 쓰기도 하는데 통증 조절을 위해서 그래도 수술이 싫어요 하고 몇 주 참다 보면 이분의 통증의 역치라 그러는데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치료받고 나서도 조금만 스쳐도 조금만 뭐해도 너무 아파요. 이런 통증의 민감도가 증가해서 평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물리, 주사 치료 등 했는데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허리 디스크병이 생각보다 잘 안 낫는 안 낫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직장 그리고 친구 사이에 쟤는 항상 허리 아프대 하고 왕따 당하거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비수술 치료를 하느라고 몇 달, 1년 정도 이상을 계속 병원만 다니는 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비수술 치료를 6에서 12주, 즉 3개월 했는데도 계속 불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때 이때는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서범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텝박스로 오르락 내리락 계단 오르기 운동 허리에 어떤가요? 주 3회 1시간씩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권하는 운동인데요. 이 스태퍼라고 그러죠. 이 운동을 하는 게 허리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무릎에도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괜찮습니다. 그러면 즉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심하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스태퍼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달리기보다는 빠른 걷기를 권할 때도 있고 우리 그 앉아서 타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30분에서 1시간씩 하기를 부탁드리고 있고 이서범님은 허리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주님께서 제가 허리가 약해서 자세가 되게 안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부터 신경 써야 할까요? 자세가 무너져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중 조절을 하고 심폐를 강화시키고 둘째 식사를 균형 잡힌 식사 즉 채소 같은 거 많이 먹고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척추 안정화 운동
스트레칭하고 강화 운동 있죠? 그거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허리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허리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꼭 허리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러스님께서 원장님은 평소에 허리 운동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참 창피한, 죄송합니다. 이 창피한 또 질문을 또 제 약점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 허리 운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집에 가서 뭐 좀 정신 차리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게 한 3일에 한 번 정도? 한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마루에 그 자전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골프를 좋아해서 막대기가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 골프를 위해서 그래는 무거운 약간 아령 비슷한 한 5kg 될 것 같은데, 그거 두고 앉았다 일어나기, 그 다음에 허리 옆으로 돌리는 스트레칭, 그리고 골프 스윙 운동 이런 걸 하면서 허리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 허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 허리가 아플 나이가 돼서 저도 그 추러스님 말처럼 좀 더 열심히 운동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스 숲속 스미스, 하여튼 그분이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나쁜 건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존경하는 정선근 선생님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운동입니다. 즉, 허리를 너무 구부리면 디스크의 뒤쪽이 자꾸 찢어져서 상처가 잘 안 나물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질 확률이 높아져서 허리 디스크 환자는 하지 마세요 라고 주장하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나쁘다, 좋다 할 때 저는 정성훈 선생님이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만일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 협착증 환자이거나 허리뼈의 뒤쪽에 문제가 있는 후관절 증후군 환자, 이럴 때는 허리를 충분히 숙이는 동작을 저는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고요.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나쁜 경우도 있고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에 좋은 경우도 있어서 전문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편적으로 특별히 내가 허리가 아픈 적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 혹시 나는 불안해 못하겠어 그러면 아까 척추 안정화 운동에 보면 윗몸 일으키기는 아니지만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렇게 자꾸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동작 있지 않습니까? 그 동작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레미님께서 원장님 척추 5번, 요추 1번 유압술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수술 후 통증이 줄었지만 꼬리뼈 우측 엉치 통증이 있어요. 괜찮아질까요? 예. 유압술이라는 게 한 마디가 너무 많이 망가졌을 때 그 마디가 계속 움직일 경우 통증이 될까봐 그 마디를 굳히는 수술을 하는 걸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유압술을 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꼬리뼈 엉치에 통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증이 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압술이 잘 되라고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허리에 보조기를 아마 최소 2달 정도는 채우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육 인대가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서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천장관절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위는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를 굳힌 거거든요. 저기를 굳히게 되면 천장관절 부위가 움직임이 많아질 수뿐이 없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압술한 후에 만일에 보조기를 너무 오래 차서 아픈 게 아니다 그러면 천장관절에 무리가 가서 아플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경우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선 운동, 보조기를 풀고 허리 스트레칭 운동을 시켜보고 만일에 통증이 잘 안 좋아진다 그러면 천장관절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서 치료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아아님께서 안녕하세요. 허리에는 침대 쓰는 게 좋은가요? 방바닥이 좋은가요? 이 질문 역시 저한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많이 뒤져봤는데 답을 못 찾아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환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제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당신의 허리가 편한 게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한 침대도 안 좋고 방바닥도 안 좋고 약간 푹신한 게 좋은데 집에 라텍스라는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침대를 선택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써보고 이거 편해 하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아님도 꼭 침대가 좋다, 방바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누워보고 편한 거 쓰시는 게 좋겠는데 만일에 지아님이 내가 방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위험한 상황, 예를 들어 무릎이 안 좋거나 무슨 그런 상황이라면 침대를 쓰는 게 좋고요. 내가 침대에서 내려올 때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잘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내려올 때 되려 또 위험한 분들도 있어. 그래서 이 허리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기에 편한 거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8월 우측 4, 5번 디스크 돌출되어 여태 방사통으로 방사통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굽히거나 많이 걷거나 하면 방사통, 허리, 다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 수술해야 되나 고민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들어가는 그 세 번째에 들어가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디스크가 자연 치료될 보통 3개월 정도를 이미 지난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움직이면 아픈 상태를 버티는 거는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럴 때는 저는 수술을 권하고 있고요. 수술 방법도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내시경을 이용하는 데 간단하게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수술의 위험성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시술이라고 주사 치료와 수술의 중간 정도 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국소마 치료에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정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시술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상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가? 주주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허리에 신경주사를 맞았던 적이 있는 터라 간혹 허리 보호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분 탓인지 허리 근육이 약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기분 탓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이라 무엇으로 보호를 하면 아무래도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주사를 맞으셨을 텐데 만일에 급성기를 지난, 즉 2, 3주가 지났다면 통증이 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이제는 보조기를 조금 풀고 조금씩 운동을 좀 해서 통증을 그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고 뻣뻣해진 관절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탄에서처럼 모든 치료 방침을 정할 때는 정확한 진단, 흔한 병이 아닌 이상한 나쁜 병일 수도 있으니까 통증이 오래됐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둘째 말씀드리는 거, 통증이 너무 오래돼 흔한 병이 되더라도 비수술이 만사가 아니라 때에 따라 마비가 왔을 때는 수술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
대부분의 단순 요통 이런 거 허리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이 좋기는 하지만 정성근 선생님 말씀과 다르게 나스라는 학회에서는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 운동도 같이 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성근 선생님 생각과는 약간 틀리게 구부리는 스트레칭 운동도 같이 하는 게 허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운동을 뒤로 젖히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말씀드린 3탄 허리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 치료 방법들, 그것도 꼭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